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은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서 상담을 해드렸던 것처럼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전화 2부에서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부에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식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참여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2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성심성의껏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담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만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참고할 만한 지표는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사실상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데 올해 3번이 아니라 2번 내지는 1번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이제 물가지수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존의 정책 그대로 올해 금리 3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예상을 했던 부분에 예상을 했던 그 과정에 현재 물가 수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금리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지표가 잘 나왔으니 미국 증시가 최근에 고점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지만 이런 불안감들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되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일부 종목들로 좀 수급이 집중이 돼서 내가 이제 IT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죠.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장은 어쨌든 순환매가 도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그 종목들만 움직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그동안 답답하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잖아요. 종목들은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 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될 것인지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전화 어떤 분께서 전화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전 KPS. 한전 KPS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10%. 35,000원에 10%요. 네, 자, 지금 35,650원인데 그럼 매수를 좀 전에 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왜 네. 그때 그 매도를 안 하셨나요? 네, 이유가 있나요? 못했습니다. 못 하신 거예요? 아니요. 네. 그래요? 아유,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한전 KPS의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 줬다가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전 KPS의 경우에는 이제 전력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AI 때문이거든요. 네. AI 관련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그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AI 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네. 정보를 다루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이걸 유지하는 데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력을 채우려면 발전소에 대한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되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원전 쪽이죠. 그래서 한전 KPS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의 또 조정이 들어오고 약간 좀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더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눌러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KPS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과연 이게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현재 수익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전 KPS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 종목은 사실 매수한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어서 38,000원만 위쪽으로 올라가도 수익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지난번에 이 위에서 못 판 게 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저는 다음에 38,000원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시면 다시 반등 줄 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000원 왔을 때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왜냐면 제가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 위쪽으로 넘어갔던 기간이 꽤 길어요. 이렇게까지 못 보기는 좀 쉽지 않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거 좀 더 갈 것 같은데 하고서 좀 기다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38,000원 진입하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 이스페타시스요. 네. 37,000원에 10%요. 37,000원에 10% 사셨어요? 네네. 그래요. 이거 최근에 사셨나 봐요. 아니요, 예, 최근은 이제 한 달쯤 됐나요? 그렇죠. 네. 예, 사고 예. 나서 눌렸다 다시 반등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혹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3월 28일 날 고점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예, 그쵸? 제가 그래서요. 지금 팔아야 되나 싶어서요. 처음에 매수할 때 얼마 정도를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저는 그 정고점을 생각했었는데 네. 정고점 제가 그냥 이거 약간 물타기 한 거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물타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조금 했는데 네. 정고점을 생각하다가 이게 지금 목요일 날 근데 지금 신고가가 나와서 그죠. 정고점 이거를- 넘어갔을 때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가 돌파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신고가 돌파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 보통 한번 눌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은 뭐 AI 쪽에서 뭐 대표주라고 또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세도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자리에서 과거 정고점 자리에서 한번 부딪혔죠. 네.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눌렸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면 원래는 이 정고점 부근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고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매도를 했겠죠. 그죠?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 본전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팔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가격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매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한번 이제 경신하고 나서 그 물량들이 이제 좀 빠져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짝 흔드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이제 도달한 기업들을 끌고 가려면 이런 변동성을 감내를 잘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변동성을 내가 참기가 힘들다고 하면 넘어간 순간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좀 불안해하잖아요. 말씀하세요. 반도체가 워낙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쵸. 좀 더 들고 가도 되나 싶어서요. 그렇죠. 원래 좋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좋잖아요. 앞으로 좋을 거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대장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삼성전자라고 볼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반도체 정말 좋다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9만 전자 이게 96,800원까지 올라갔는데 10만 전자, 12만 전자, 13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 찍고 96,800원에서 미끄러졌잖아요. 저도 물려있다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원고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고점이 나올지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종목들은 많아요. 관련 종목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면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뭐 네. 수익을 챙기고 상대로 올라가지 네. 못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두고 그 종목이 올라가면 또 팔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예.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네. 월요일장 이제 4만 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네. 가격이 4만 원이신데 사실 대응 자리가 4만 원이에요. 이 가격 네.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시에 4만 5천 원 위쪽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만 원의 밑으로 떨어지면 이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좀 자리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네. 4만 원짜리 좀 지켜주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를 잡아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RS 오토메이션 네. 30% 18,500원입니다. 아, 18,500원에 30% 사셨어요. 예, 예. 아, 이 종목을, 최근에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좀 살짝 눌려 있는데, 그럼 혹시 이 예.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 몇 달 됐는데요. 네, 선생님한테 지난번에 상담을 받아가지고 네.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 올라서 네, 지난 그 몇 년 전에 네, 3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것까지 올 수 있나고 좀 기다리는데 잠깐 밀리네요. 자, 일단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한번 전고점 자리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고 나서 지금 24,000원 부근에 이제 한번 올라갔다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 이제 AI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25,000원 조금 미치지 못한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요. 원래 주가라는 게 이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 이 조정 자체는 좀 깊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자리를 뭐 흔들고 간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흔들고 다시 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거래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 흔들기인지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매달 꽂기 위한 어떤 하락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래에 있어서 좀 큰 이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RS 오토메이션이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이때 주가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밑으로 밀렸잖아요. 근데 이때도 네. 큰 자금 이탈이 없었는데 근데 꽤 크게 눌렸다가 다시 자리 잡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사실 이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는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많이 하는데 RS 네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 그 매수한 가격 대비 수익이잖아요. 근데 자칫 네. 잘못하면 이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월요일장에 혹시나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2만 원 가격을 잡아놓고 2만 원 가격 손절가를 잡아놓는 거예요. 어쨌든 2만 원 네. 이 가격 밑으로 살짝 내려와도 수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수익은 좀 아깝지만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 구간이 좀 탈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가격을 아래 위쪽으로 어쨌든 수익이니까 너무 막 이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래서 2만 원과 2만 3천 원 이 가격을 손절 가격 목표가로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인가요? 반갑습니다. 예, 코롱이고 네, 2250원이요, 20%. 2250원에 20%요. 예. 아, 예. 그래요. 아,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혹시 목요일 이게 날은 아니에요? 작년 6월 초에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왜냐면 최근에 매수하신 줄 알고. 예.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3월 21일 날 매수한 예. 가격을 한번 이제 위쪽으로 살짝 왔거든요. 봤는데 그날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보셨군요. 예, 예. 아, 좀 아쉽네요. 일단 예, 코롱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에요. 1년까지는 되지 예,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져 있는데 예. 계속 그 매입해고는 계속 떨어지네요. 그렇죠.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예. 것들 안 하신 거죠?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근래 들어서 한번 주가의 급등이 한번 좀 나왔잖아요. 예, 예. 요즘에 보면 이제 그 기업들마다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별화가 좀 되는 장이잖아요. 예, 한 가지 예, 업종에 그렇죠.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 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했고 지금 시장은 올라왔지만 정작 주가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이제 같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예. 코오롱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 이 밑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 그리고 옆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아래쪽으로 예.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예, 건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코오랑은 이제 이 회사는 지주회사잖아요. 예, 코오롱 예, 이제 예. 관련 그 기업들은 뭐 유통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예. 수남회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코오롱도 지금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 다 끝났고 그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서 예. 다시 한번 2만 원 위쪽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올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얼마나 네. 걸릴까요? 이게 이제 지난번처럼 한 번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 빠졌지만 이런 급등이 나오긴 좀 어렵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좀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도 있어요. 물론 빠르면 뭐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좀 여유를 네. 두고 보시되 그래도 네. 좀 여유 두고 보신다면 21,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예.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뭐 예.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코오롱은 좀 지켜보셨다가 21,000원 정도 예. 목표 주가 이때 정리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LB. HLB요. 네. 아, 얼마일까요? 매수가 비중이? 10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20%입니다, 비중은. 104,000원에 20%세요. 네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를, 좀 밑에서 샀다가요. 조금 올라왔길래 네. 조금 더 사고 이래가지고 조금 매수가가 높아졌는데요. 네. 그 매도가 제일 그 정고점 뚫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 매도 그러니까요. 타점을 몰라가지고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수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매도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방송만 키면 TV만 키면 매수 이제 추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데만 유튜브만 봐도 추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저도 하루에만 제가 이제 보는 것도 수십 개의 종목들이 추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 종목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종목을 사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파는 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내가 저기서 왜 못 팔았지? 파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여기서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매수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HLB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 시점이 아래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안 봤을까 싶죠. 그렇죠. 이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뭐 제가 이제 간암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FDA 승인과 이제 뉴스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네.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끝은 뭐예요? 다시 또 떨어지죠. 네. 그래서 HLB는 이번에 이제 암 임상학회라든지 4월에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5월, 6월 넘어가면서 이제 종양학회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4월 이제 암학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그 시기를 좀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네. 정도 선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HLB도 그동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졌죠.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네.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럴 때 좀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네. 저는 HLB는 이 종목은 이제 월요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10만 원 정도 선을 좀 지켜내 준다면 반등 네. 시에 조금 더 위쪽이죠. 뭐 11만 5천 원 정도 네네. 이 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네네. 11만 5천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네. 월요일장 이제 다음 주가 좀 중요한데 다음 주 반등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혹시나 네. 만약에 11만 원, 10만 원이죠.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손절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절반 정도라도 좀 정리했다가 네네. 그다음에 좀 상황을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HLB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자, 방송을 보면서 통화하지 마시고 저하고 전화만을 가지고 통화하시면 돼요. 왜냐면,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고영이요. 고영.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에다가 19,100원 같아요. 8,900원인데 19,100원. 19,100원에 50%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냥 한숨이 나오셨어요? 예. 저는 되게 그 손실이 큰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예. 보니까 그 금요일날 종가네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한숨을 쉬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 더 놔둬도 될 건 그냥 놔둬도 삼성전자 조금 있던 거요. 네. 요번에 오를 때 어제 조금 팔고 그거 다 담았어요. 삼성전자 뭐. 파시고요. 어저께. 예, 그래 다 담았어요. 자, 왜냐하면 얼마 네. 삼성전자가 그때 되면 거의 뭐 해준다고 막 그 방송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하도 내렸다 뭐했다 하니까 네. 좀 오를 거 닮아도 그 고영이 좀 괜찮은 거 닮아가지고 그거를 담았거든. 근데 다. 평소에 이렇게 종목을 네. 사고 파실 때 방송을 좀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네. 아니 방송을 보는 것도 보지만 가끔 보는데 네. 그냥 그래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차트를 보시고 네. 지금 이제 뭐 선택이 좀 잘 됐으면 이제 좋긴 한데 우리가 네. 이제 삼성전자 이제 투자의 사람들의 스타일이 좀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좀 내가 투자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이번 한 번쯤이라도 조금 오르면 네. 그냥 또 삼성전자를 다시? 다 할까.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고점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일단은 고영을 선택에 대한 문제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고영도 지금, 예. 네, 뭐 차트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 기업, 이제 고영이라는 이 회사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많이 예.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간 한 번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중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느냐, 여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어쨌든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2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뭐 이때 예. 이제 22,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삼성전자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로 예. 바꾸실 때도 그냥 이제 무턱대고 그냥 잡지 마세요. 주가는 예. 항상 올라가면 이제 항상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로 교체를 하실 때는 8만 원 아래쪽으로 한번 조정 주면 그때가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삼성 전기를 할까. 그거는 어쨌든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고영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요. 22,000원 그러니까요. 위쪽으로 잘 올라가면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든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분께서 그냥 다 방송만 맞아, 믿지 그건 마시고 아는. 그죠? 예, 네, 그렇게 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영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22,000원 위쪽에서 반등주 때 정리 의견 드릴게요. 예, 얼마 안 가서 22,000원 가겠어요? 네.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영까지 상담해봤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해서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한번 안내 화면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말에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 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일요일 저녁 10시에 심야 주식 방송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도 역시 진행이 되니까 이 방송은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게 되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 저녁 10시에 방송되는 황민혁의 심야 주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제 멘토님들께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저도 역시 이제 바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경기도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에 아마 주소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강연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만 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강연회에 오시면 뭐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좀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고민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주식하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좀 막히더라.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좀 해결책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니까 뭐 참여하시는 건 이제 현장에 오시면 되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현장에 펜하고 이제 필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니까 경기도 강명 또는 그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점심 식사 빨리 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 1시에 저는 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담 내용들 여러분들 좀 많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전화 연결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원에 30%요. 18만 원에 30%요. 예, 예. 그 네.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매도 가격을 3월 달에 사셨나 봐요. 요 앞전에 20만 뭐 960만 9천 원이 올랐을 때 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항상 보면 이제 최근에 고점이 살짝 나오고 눌리면 지난번에 팔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로봇 관련 이제 3월 달에 매수하셨을 때 혹시 어느 정도 가격을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20만 원 정도, 21만 원 정도 또는 20만 원 보고 추천 정권 방송에서 22만 원, 23만 원 간다고. 아이고, 이 방송에 물론 맞아요. 방송에서 추천을 뭐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또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네네네.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수익이 일단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추천 나오지만 그 종목들이 모두 다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2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이제 잡아주셨다면 방송에서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아마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건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20만 원 이제 과거에 22만 원 정도의 이 가격에서 또는 이 가격 위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물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매수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나기 위해서 매수했지만 결국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원금만 오면 좀 팔고 싶다. 또는 내가 손실만 좀 이 정도 줄이면 팔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이때가 2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자리에서 올라갔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가 원금에 왔을 때 팔아야지 생각했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어떨까요? 아, 이때 팔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앞전에 그 주가의 고점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주가가 올라올 때는 전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에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최종적인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20만 5천 원 정도? 제가 볼 때 이 가격 정도가 좀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20만 5천 원 정도 진입하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네이버도 21만 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근데 30%. 전화를 다시 금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전화를 대기 중이라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또 봐드릴게요. 저희가 상담 방송을 평일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 받아봤고요. 자, 좀 앞에서 좀 급해 보이시는 게 또 다른 종목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 예, 그 롯데 케미칼이고요. 네, 네, 12만 원에 5%입니다. 12만 원에 5%요. 네. 그래요. 이거 네. 언제예요? 뭐 금요일날 사신 거예요, 혹시? 아, 예, 최근부터 좀 사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부터? 주부터. 최근부터 이번 네. 주부터 사고 계시. 네. 그래요. 혹시 근데 이거 지금 현재 5%인데 추가로 더 네. 사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제 모아간다는 게 더 사실 생각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식을 혹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평소에 좀 공부를 좀 하시나요? 공부하시는 편인가요? 공부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모아가는 경우들은 별로 흔치가 않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사요? 최근에 많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부분 사요. 그러다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 참을성도 이제 인내도 굉장히 좀 인내심도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 관심이 없잖아요. 이럴 때 관심을 네. 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주가가 관심 없을 때 슬금슬금 올라와요. 나중에 이제 관심 들려고 하면 주가가 이미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럴 때 사람들 관심을 두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은 사실 화학업종이 너무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아마 롯데케미칼을 이제 관심에 두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을 때도 이 가격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 12만 원 아래쪽으로. 그 가격 밑으로 빠졌을 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도 이제 실적도 보면은 좀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근데 화학업종이라는 건 이게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12만 원 아래쪽에서 좀 모아간다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저는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좀 가져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이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최소한 14만 원 이 밑에서는 팔면 안 되겠죠.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이때 이제 이제 이때부터 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솔루션 28,000원. 하나솔루션? 5%. 네. 예, 아니 이틀 전에 샀어요. 이틀 전에 샀어요? 예. 아, 그래요. 이 종목도 지금, 이틀 전에 사셨으면. 반도체가 아니어서. 네, 반도체가 반도체가 아니어서. 아니어서 이게 네. 갈 수 있을 건지 어떨 건지. 아니, 뭐, 반도체만 그나, 반도체만 주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 그게 이수세타를 팔아서 샀거든요. 이수페타시스를 팔아서 샀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다르잖아요. 다 기업들마다. 근데 예. 지금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석유화학 쪽, 이제 화학업 중에 속해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 이제 산업들마다 뭐 IT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러다가 또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이 뭐 치고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간에 IT는 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IT만 시장이 올라갈 때 무조건 IT만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종목만 사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네. 네.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근데 이 이제 종목이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앞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 뭐냐면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업종에 대한 선택은 좀 잘하셔야 돼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이제 그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은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 그 산업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쪽이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의 태양광 이쪽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저가의 패널들을 막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업황이 산업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학 쪽도 좀 부진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태양광 쪽도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지는 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지금 현재 좀 수익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그냥 좀 단기로 이제 29,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종목은 이제 29,000원 정도 보시고 좀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 다시 사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바이넥스고요. 네. 매수가는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 바이넥스 매수하셨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요. 10% 매수하셨고요. 네. 자, 일단 바이넥스 근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좀 그동안 이제 올라온 부분이 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최근에 사신 이유는 있을까요? 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제 약간 뭐 축매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잠깐 조금 단타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네.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요 타이밍에 딱 못 팔고 빠져버려서. 그래요. 예, 사실 네. 이제 참 희한하죠. 그전에 그러니까요. 이제 보면은 뭐, 어제도 올라가고 뭐 그저께도 올라가고 잘 올라가던 종목들이 하필이면 네. 이제 내가 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매수한 타이밍이 모두가 다 지켜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시점은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네. 참 희한하죠. 비슷한가 일단은 봐요. 네, 바이넥스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신호는 좀 들어왔어요. 네, 혹시 이게 분산인가요? 이제 완벽하게 분산이 다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분산이 됐어요. 일부 분산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밑으로 팍 꺾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분산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들을 확 절반 이상 뺐다.
그러면서 네. 이제 분산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위험 신호인데 그 정도까지는 네네. 아니고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100%의 어떤 분산 이제 물량들의 매집이 나왔다면 그 중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분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그렇게 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바이낸스는 지금 현재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은 아마 좀 한번 눌러주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14,0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러줄 거 이제 이 자리에서 요 위쪽이죠. 한번 조정을 네네. 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14,000원 밑으로 이제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그때는 이제 꽤 많은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지켜줬던 자리였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걸 네. 이제 못 지켜줬다는 건 이제 그만큼 실망 매물이 터지겠죠. 그래서 아. 14,000원을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 위에서만 지금 뭐 반등 주면 뭐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저는 17,000원 이제 17,000원 위에서 그냥 단기로 17,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에서는 네. 단기 어차피 단기로 사신 거니까요, 그죠? 네네네.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아. 14,000원만 잘 보고 17,000원, 18,000원 요 구간에서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여기 종목인가요? 유통제약이고요. 네. 그 비중은 10%고 네. 그 금액은 17,500원이요. 17,500원의 비중 10%예요? 네네. 오래되셨나요, 이 종목은? 오래됐어요. 올 초나 아니면 지난해 연말쯤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오래됐어요. 좀 그쯤에 하신 정확한 건 거예요? 몰라도. 네. 네. 그래요. 뭐 지금 어쨌든 뭐 17%. 3개월 정도는 되신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을 혹시 그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사셨어요, 이 종목은? 사시게 된 이유가? 그때 예, 뉴스 보고 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갖고. 그래요. 네. 그냥 방송 보고 사셨다는 거죠? 네네네네. 왜냐면 이제 지난해 9월쯤에 네. 당뇨병 관련 치료제 이제 먹는 네, 이제 네, 치료제 네.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 당시에 주가가 잠깐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빠졌죠. 네네. 그리고 반등 줄 때 사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요. 이 종목은 우리가 제약주들이 있잖아요. 네. 제약주들이 이제 보통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동제약의 실적을 잠깐 보면은 2021년도부터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적자를 기록 중이란 말이죠. 그 재무 정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그 이익을 내왔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순이익만 잠깐 따져볼게요. 순이익만 따져보면 2019년도에도 적자였고 2020년도에도 적자였고 계속 적자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실적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유, 왜 그래요? 이거 종목을 선택하실 때 실적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2011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사람들은 보통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특이 케이스잖아요. 안 그래요? 코로나라는 게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 케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를 보고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주가를 봐요. 올라갔었나요? 일동제약이? 아니. 그죠.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시기에도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잠깐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거고 17,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래도 매수가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 구간이 아마 저점을 좀 잡고 있는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17,500원에서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가져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제가 아니요 손절하려고 지금 전화 드린 건데 손절에 좀 대한 만약에 기다려주세요. 손절을 해야 된다면 15,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000원 아래 이제 15,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손절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 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고 하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참 뒤잖아요. 이미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바꿔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조금씩 돌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시장의 영향으로 또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전문가님 조금 더 사갖고 아니요. 얼른 나오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지금- 나오려고. 아니에요.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17,500원 매수가에서 잘 네네.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ST. 어떤 종목이요? ST.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ST군요. 아, 예, 예. 네. 자,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6,700원에 네. 비중이 40%. 26,700원의 비중 40%요. 예, 예. 아, 저번 날 저기 올라갔을 때 그 21,300원대에 산 걸 팔고 다시 샀거든요. 왜 다시 사셨어요? 팔고 더 올라가서? 예, 더 갈 것 같아요. 아니, 팔고 났으면 그냥 그만하시지. 수익 내셨으면. 아유, 아니, 근데 네. 어떨까 싶었어요, 지금. 지금은 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이제 이 회사도 그 HBM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장비 위주로 이제 ST가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올해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좋았나요? 지난해부터 좋았죠, 그죠? 예, 예.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도 HBM 반도체를 언제부터 납품을 했나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납품을 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HBM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뭐 좋아지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확인이 아직은 되지 않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HBM 관련 뭐 초도 물량 뭐 장비 납품에 대한 소식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눈으로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1차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죠?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미 충분히 좀 많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전에는 소문, 그 다음에 뭔가 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다면 그 다음은 눈으로 확인되는 실적이 보여줘야 그 다음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확인되는 실적이 없다면 그리고 확인되기 전까지 주가는 또 눌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ST는 지난번에 좀 그냥 팔고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종목은 24,000원 이 가격 있죠? 네. 24,000원 가격을 손절가로 일단 잡아두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4,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 나오면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28,000원 정도? 이건 어쨌든 수익이니까 이 정도도 그죠? 28,0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 수익으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러다가 뭐 수익을 냈다가도 나중에 그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을 한 번에 다 그 이상을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잘 냈으니까 이번에 다른 종목하고 한번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좀 장기로 좀 가볼까. 장기로 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후에 주가가 2만 원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장기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장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한번 좀 들어오면 지금 매수가보다 또 낮은 가격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빨리 챙기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선택은 시청자 본인께서 좀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24,000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쉽게도 상담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되는데 조금 일찍 오세요. 자리가 가끔씩 좀 너무 늦게 오셔서 자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잠시 후 1시에 광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